이런 식으로 하지만 실제 길길한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돌린다면 40만의 일자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또 통계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일자리를 제대로 만드는 정책인데 결국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노사 간의 이 권력의 일종의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뭐 이런 정책은 죽으라고 현실화가 될 수 없겠죠. 근데 임금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정책도 현재 지금 임금은 대개 이제 사측에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쉽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본래대로 교과서 나온 대로 교섭을 통해서 성과만큼 가져가고 뭐 그 성과 지금 현재 정부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훨씬 더 그 단체 교섭을 바탕으로 해서 임금이 책정되는 이런 것으로서 임금 정책이 임금의 수준들이 이제 그 결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그 3대 불법 해소라는 것은 일단은 그 최저임금 미달자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미달자 220만 명을 법정 그 초과 한도인 52시간 초과해서 탈법적으로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이분들을 법정 시간 내에 일하는 것으로 노동 시간을 줄여내면 한 357만 중에 357만 정도가 그런 데서부터 아주 합법적인 일종의 정규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파견 근로자들 경우도 그걸 합법화한다면 40만의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그 임금을 제대로 법적인 최저임금 맞춰서 주게 된다면 연간 5조 원의 그 임금이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현재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바로 불법이고 그 3대 불법만 해소해도 노동시장에 많은 특히 노동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지역통합은요. 지역통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사회계층의 공간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지역 간 격차를 1인당 GRDP, 지역 총생산으로 이렇게 그 계산해 보게 된다면 그 격차의 정도, 이른바 지니계수를 계산한다면 이게 98년 IPPD 이후에 이 격차의 곡선이 이제 자꾸 늘어납니다. 뭐 이 글에서는 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나라 지금 이 1인당 지역 총생산액으로 계산되는 그 격차의 지수를 할 수 있는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한 0.2에서 3 정도 나옵니다. 대개 0.4 이상이 되면 상당히 이제 격차가 심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정도에 비한다면 그 수준에 비한다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경향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좁혀지지 않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 격차는 상존하고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근자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역 격차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를테면 영원한 격차, 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와 같은 그런 양상으로 격차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같으면 서울의 강북과 그 다음에 강남의 격차,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농촌 지역에 사는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의 격차, 이렇게 내가 사는 동네, 이른바 인트라 리저널 디스패리티를 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타나는 지역 격차의 양상을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보다는 생활상의 격차, 예컨대 뭐 생활 필수 시설들이 부족하다든가 환경이 나쁘다든가 문화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차별화되어 있다든가 이런 생활상의 격차를 훨씬 더 중요한 격차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은 지난 이명박 정부 말기 때 사회통합위원회 보고했던 그 자료에 내가 이제 실었던 원고 일부를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격차는 그는 해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 제가 지역격차 해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우리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사더라도 내 신분과 지위와 관계없이 대등한 삶의 기회를, 동등한 삶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또한 헌법의 그 평등권을 공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지역 정책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집권 세력들이 지방에 나눠주는 식으로, 떡검을 나누는 식으로, 그것도 주로 산업 경제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주로 분산 정책이라고 이런 정책은 실제 우리나라 지역 격차 완화에 도움되느냐? 절대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여러 경제적 도움을 주더라도 그 밑에 작동하는 이 시장의 어떤 논리 때문에 결국 지방에 갔던 것이 다 서울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이제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역 격차는 완화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지역 격차를 상당히 중요한 우리 사회 통합의 한 영역으로 봐야 되고요. 이 이제 방향을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제11조에 바로 우리 누구나 뭐 이런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헌법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역 정책의 하나의 중요한 정책의 어떤 지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균형 발전 정책, 통합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주로 물리적 시설, 산업 시설과 인프라의 분산을 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발전 정책은 통합을 전제하는 이 정책은 지역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특히 산업경제본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복지, 참여, 문화, 향수 이런 측면에서 지역 간 삶의 질을 좁혀내는, 삶의 질 격차를 좁혀내는 이런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 이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이 하나의 스케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역적 스케일도 있고, 광역적인 지역 격차도 있고, 작은 지역 단위 지역 격차도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을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입체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될 것을 주문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이 그 공간의 통합을 통해서 우리 사회 격차의 완화를 통해서 이 사회 통합을 공간적으로 도모하고 우리 사회 한 단계 발전을 이끌어내는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 발전을 그렇게 발목 잡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국토 불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통합하고 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격차라는 것은, 공간적 격차라는 것은 우리 국토상의 이 공간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져오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국부가 현재 지금 수도권에서 100, 그 다음에 비수도권에 100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다 이제 100이 200이 되고 100이 200이 돼야 된다면 잠재적으로 더 성장이 더 될 수 있는, 국부를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단위당 생산성이라든가 이걸 보게 된다면 농촌 비수도권에서 더 훨씬 더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수도권에서 이를테면 국부를 현재 100에서 200을 높인다면 비수도권에서는 현재 100에서 300을 높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비수도권은 사실 우리 미래의 어떤 그런 산업이라든가 경기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성장 거점이 될 수도 있고 힌터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서울 중심의 경제라든가 재벌 중심의 경제에서는 이게 주목이 못 돼요. 뭐 서울, 한국에서 장사 안 되면 다 해외 나가서 장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간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국토 정책은 많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참 많습니다. 뭐 정치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합리성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이 정책은 이거는 제가 저기 없나? 이 보시면 처음에 이제 지역평등권이 제도 잘 안 보입니다. 지역평등권이 제도하는데요. 요번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 몇 조죠? 그게 아까 11조의 내용을 가지고 지역평등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제도하자. 그래서 우리 국민이라면 내가 서울에 살든 내가 제주도에 살든 대등한 그런 삶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런 데서 우리가 차별을 겪는다면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제도하자. 뭐 이미 제가 지난 정부에 이건 제안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역 발전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차등적으로 정책을 실시한 요거는 이제 EU에서 하고 있는 그런 지역 발전 목표 등급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역 차원의 사회적 통합 발전으로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의 정책은 산업 중심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삶의 질 보양을 우선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 간다면 제가 도농 통합 5대 과제라는 것을 여러 영역에 여러 부분에서 제가 이제 제안하고 있는데요. 교육, 의료, 생활 여건, 일자리 창출, 주민 안전, 소도시 어떤 그런 재생 5대 과제를 중앙과 지방이 나눠서 지역별로 특화해서 추진하는 이런 정책의 실제 균형 발전 혹은 사회 통합의 어떤 지역 정책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공생협력을 전제하는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군 분야에서 이른바 인재의 지역할당제를